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맞추면 바로 터집니다. 네, 이거를 맞추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한 방 맞추면 얘의 색깔을 바꿉시다. 빨갛게 바꾼다든지 바꾸고 한 번 더 맞추면 지금처럼 빵 터지게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블루프린트 열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좋아요. 처음에 한 번 맞추면 빨갛게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맞추면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있게끔 요거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 가운데에서 색깔이 바뀌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매트리알 하나 만듭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 머티리얼 있죠? 빨간색 색깔의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 거예요. 클릭. 뭐라고 할까? 타겟 레드라고 할게요. 네, 더블 클릭해서 매트리얼 에디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색깔을 등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벡터 파라메터. 벡터 파라메터. 색깔을 레드라고 할까요? 이름을 레드라고 하고 색깔은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파라미터 있죠? 요건 RGB 알파 채널이고 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 파라미터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 해주면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옵니다. 다른 거 뭐 러프리스 같은 거 하면 반사도를 좀 더 올릴 수 있죠. 해볼까? 요 러프리스 같은 경우는 수치 데이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스칼라 스칼라 파라미터 이런 거 하나 불러와서 값을 0.1 해서 러프니스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비치는 형상으로 만들어지죠. 메탈릭에도 같이 메탈릭도 수치값을 쓰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매트리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때 항상 다르게 쓰이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매트리얼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업에는 뺄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매트리얼을 이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매트리얼을 만들어 놓고 저장. 하고 다시 실린더 블루프린터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매트리얼이 불러져야 되니까 일단 좀 끊읍시다. 이런 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히트가 되었다면, 네, 히트가 되었다면 여기까지죠. 히트가 되었다면 색깔을 바꿔라. 색깔 바꾸는 건 매트리얼, 매트리얼인데 바꿔야 되니까 set, set 매트리얼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의 색깔을 바꿀 거잖아. 그래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의 set 매트리얼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놈의 매트리얼이니까 를 가지고 와서 매트리얼을 검색해도 되겠고요.
지금 이 블루프린트에는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었으면 여러 개가 아마 떴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매트리알의 그러면 색깔은 뭘로 바꿀 건데 매트리알은 뭘로 할 건데 매트리알의 에셋 선택하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타겟 레드 있죠 요거 그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맞추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너무 뺀질뺀질하네.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맞추면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맞췄을 때 한 번 맞췄느냐 아니면 두 번째 맞췄느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 한 번 맞췄는지 두 번째 맞췄는지 첫 번째 맞췄는지 두 번째 맞췄는지를 체크해야 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primed라고 할까요? 둘로 하면 되겠죠. 컴파일. 디폴트 값은 그냥 펄스로 놔둬 놓을게요. true로 할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펄스로 해봅시다.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맞느냐 첫 번째 맞았느냐 두 번째 맞았느냐를 체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뭘 쓰냐면 브랜치 문을 하나 쓸 겁니다. if 같은 거. 이 블루프린트에는 if가 없어요. 그래서 if가 브랜치로 대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true and false도 있는데 브랜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문이죠. 요 컨디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true로 실행을 보낼 것이냐 false로 보낼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여기 컨디션에는 지금 현재 체크가 하나 떠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사용할 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 primed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true로 뭘 실행하고 false로 뭘 실행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primed 변수 값이 true로 합시다. false라면 여기에다 물리면 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물리면 처음에 얘가 false면 얘를 실행하고 맞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왜 이렇게 달면 되는데 제가 얘를 왜 true로 가져갈 거냐면 이것도 나중에 달아야 되거든요. true에다가 얘가 커서 얘를 true에 붙이려고 단순히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얘도 이제 나중에 붙여야 돼서 그래서 초기 값을 true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true라면 이렇게 가서 브랜치에서 true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맞아서 색깔이 바뀌었으면 이때 이 변수의 값을 다시 바꿔놔야 두 번째 히트가 들어왔을 때는 펄스로 가서 얘를 실행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바뀌었을 때 set 매트리알이 됐을 때 이 변수의 값을 여기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변수 값을 바꾸려면 세터로, set으로 불러와야 되죠. set으로 불러오시고 연결해 주시면 우리는 펄스를 쓰면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만약에 초기 값이 펄스여서 매트리알을 펄스에다가 연결을 했었으면 얘를 true로 바꿔주는 짓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초기 값을 true로 주고
매트리알을 트루에다가 연결했으니까 펄스로 바꿔주고 펄스일 때는 뻥 터지고 없어지게 만들어라. 요렇게 해주면 될 것이다.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쏘면 빨간색으로 변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쏘면 얘가 터지면서 사라질 겁니다. 됐죠? 변수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야? 총알이 튕겨버렸네. 나중에 갔다 와도 충분히 변수 값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짓을 많이 하고 와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거 그림자가 하나 생기네. 뭐지? 아, 얘네들이구나. 뭐 이런 거 하고 와도 변수 값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다. 자, 크게 문제는 없고 이제 이거는 됐고 얘를 조금 움직여 봐야 되겠죠. 그냥 가만 서 있는 타겟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저리 왔다 갔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총알 먼저 조금 해놓고 가야 될까? 총알 나중에 할까? 총알도 지금 정말 테니스 공처럼 떨어지잖아. 유탄 발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튕겨요, 맞죠? 이것도 조금 없애고 속도도 조금 빠르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조금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왔다 갔다 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블루프린터 다시 들어가서 얘를 우리는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먼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일 건지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또 필요할 겁니다. 맞죠? 변수를 사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코멘트를 좀 다 걸고 뭐지? 이거는 됐고 변수를 좀 만듭시다. 먼저 스피드는 플로트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값을 한 20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디렉션 얘는 벡터로 주도록 할게요. 방향을 일단 얘가 요렇게 우리 움직일 거니까 Y축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Y축에다가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갈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스피드 하고 디렉션 방향하고 가지고 오시고 먼저 이 두 개를 곱할 거예요. 여기에서 곱하기 플로트 곱하기 벡터 하면 되겠죠. 플로트 곱하기 벡터 곱하기 플로트 여기 있네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위치 값에다가 넣어 줄 겁니다. 누구의 위치 값에다가 누구긴 얘의 위치 값이지 뭐.
맞죠? 그래서 요 놈의 위치를 필요 없겠네. 바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위치 값이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어, 저 뭐지? 액터에 로케이션 시키면 되잖아. set 액터에 로케이션. 이 블루 프린터 이거 전체를 움직이면 되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셀프로 이제 바로 이거 블루 프린터 통째를 움직이겠다. 세팅하겠다. 좌표는 어디로 할 건데? 좌표는 요 놈으로 하겠다. 얘는 누가 실행시켜야 돼? 얘는 우리가 게임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가 이 타겟을 맞추기 전까지는 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를 실행시켜줘야 될 놈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실행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틱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하면 되겠다. 네, 바로 만들까? 틱 이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튀어나오는 애야. 네, 이렇게 하면 네, 헬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끊임없이 실행이 튀어나옵니다. 프레임 단위로 튀어나오거든요. 자, 이 머신들,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프레임 수만큼 여기서 실행 명령어가 튀어나오는 게 틱 이벤트입니다. 연결해 주시고. 요거 지금 실행하면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무브볼. 아,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실행하니까 안 움직였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오브젝트들이 스태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를 보면 스태틱인데 여기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얘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 이 실린더들은 지금 이 메시는 무버블이 되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무버블로 바꿔주시고 무버블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평 하고 날아가 버렸죠. 굉장히 빨리 날아가 버렸죠.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1 해볼까? 1. 어이구 1에도 날아가 버리네. 어? 얘 때문에 그렇구나. 아 미안해요. 얘가 속도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까 200이었나? 200. 위치가 지금 보면 select location 이 좌표로 이동시키는 거지. 여기서 만들 건데 이게 위치가 맞아요. 이동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틱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변하면 틱에 의해서 계속 그 좌표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좌표가 0, 마이너스 1, 0이잖아. 근데 얘를 우리가 방향으로만 사용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좌표에다가 얘를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값이 원래 있던 좌표에서 더하기 쪽으로 쭉쭉쭉 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원래 있던 좌표 없이 그냥 셋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0, 마이너스 1, 0으로 가버리는 거겠죠. 스피드를 1로 하면 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0.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좌표에다가 더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지고 옵시다. 위치 가지고 올게요. 요 놈의 위치 가지고 와야 되겠죠? get world location. 요 놈의 위치 가지고 오고 요 위치하고 여기서 만든 위치 값하고 더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벡터 더하기 벡터.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제가 가긴 갈 텐데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다시 속도 값을 다시 한 10 정도만 바꾸고 맞죠? 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값을 조금 조정할 건데 여기서 10도 빨랐죠? 1 정도만 한다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도로 움직이긴 할 텐데 이걸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쯤까지 가서 갔다 오는 것도 좀 이따 만들 거고요. 이 정도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속도를 활용하는 틱들 있죠. 속도를 활용해서 뭔가가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애들은 속도에 관련된 애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생짜로 이렇게 넣으면 플레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 해봤는데 속도가 빠르다. 지금처럼 빠르다라고 하면 낮추면 되지 뭐. 스피드 값을 1로 낮추면 돼. 원래 제가 아까 200 잡아놨었죠. 음. 근데 내 컴퓨터에 맞게 그렇게 맞춰서 작업을 하면 다른 컴퓨터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틱 이벤트를 활용할 때 뭐라 그랬어요? 틱 이벤트에서 나오는 요, 요거 실행. 아, 왜 이래? 실행, 프레임이 내 컴퓨터에 있는 프레임 속도별로 나온다라고 했어. 근데 프레임 속도는 시스템별로 다 다르거든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에 가면 프레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240 프레임, 120 프레임, 뭐 하물며 60 프레임. 근데 시스템이 안 좋은 데 가면 30 프레임, 60 프레임, 뭐 이렇게 막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속도를 만약에 1로 해놨다. 속도를 1로 해놨다. 라고 하면 120 프레임이 나오는 컴퓨터에 가면 1초 동안 120 프레임이 나오니까 1초 동안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 프레임밖에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에 가면 1초 동안 이거 30개 튀어나오잖아. 그럼 얘가 1초 동안 30밖에 실행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따르면 벌써 4배의 속도가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래서 속도에 관련된 애들을 활용할 때는 항상 델타 세컨드를 같이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델타 세컨드 있죠. 이거 같이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델타 세컨드 값하고 곱하기를 해서 플로트 곱하기 플로트 해서 곱하기를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요 200 스피드를 200 정도 줘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아까 우리 1 했던 거 델타 세컨드가 없을 때 1 했던 속도하고 비슷하죠? 10인가? 아무튼 요게 이제 정상적인 속도.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스템이든 느린 시스템이든 전부 다 프레임 속도를 1로 맞추는 거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델타 세컨드를 같이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델타 세컨드를 틱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지금도 제가 막 이렇게 다 조정 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 델타 세컨드를 많이 쓰거든요. 다른 루틴에서도 막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틱에서만 계속 뽑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땡겨서 검색해 보시면 델타 세컨드 보시면 get world 델타 세컨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활용하시면 얘나 똑같은 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놓을까? 오케이. 됐죠? 자, 이제는 움직이는데 그냥 저렇게 쭉 갑니다. 맞죠? 너무 밖에 빠져나가겠다. 그냥 쭉 갑니다. 뚫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뚫고 나가버리는 거야. 우리는 얘가 가면 얘가 요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만듭시다. 요쯤 갔다가 요렇게 여기 가면 여기로 돌아오고 다시 여기 오면 여기로 돌아가고 요렇게 만들 거예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좌표를 가지고 저 정도 좌표 갔을 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좌표로 갔을 때 바꿔버리면 굉장히 제일 좋은 형태긴 한데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아오는 거는 프리플럽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돼요. 프리플럽 배우셨나요? 전자 회로 중에 우리 논리 회로 중에 프리플럽이라는 논리 회로가 있어요. 자, 스위치를 이쪽으로 열 것이냐 저쪽으로 열 것이냐 검색해 보시면 플립 플롭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전자 회로인데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처음에 들어오면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두 번째 들어오면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프리플롭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활용하면 이 좌표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겠죠. 얘를 활용하면 이 디렉션 세터로 부르시고 이 디렉션의 방향을 하나는 여기에 물려주고 하나는 여기에 물려주고 맞죠? 그다음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신호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신호가 들어오면 플러스 1. 바뀌어야 되나? 이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해보고 바꿀게요. 근데 중간에 여기서 딜레이라는 걸 활용해. 딜레이 우리
써봤죠? 문 열고 할 때 딜레이 써봤었죠? 딜레이라는 걸 활용하면 시간이 탁 튀어나오면 일정 시간 이후에 플립플롭이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좌표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딜레이 하나 달아서 일단 한 3초 해볼까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이렇게 됐죠? 3초마다 한 번씩 좌표가 뒤바뀌는 거예요. 됐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만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